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 실무 능력과 융합 지식을 갖춘 창의적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저희 경영학과에서는 전문 역량과 실무 능력 제고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기초 직무 능력, 통섭력, 문제 해결 능력, 현장 실무 능력 대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창조적 협업 시스템 강화, 가치 창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창의적 경영 전문 가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능력 중심의 교과과정, 자격증 취득 중심의 프로그램, 전공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캡스톤 디자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비즈니스 모델, 공유 가치 창출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동아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창업 동아리, 학습 동아리, 외국어 동아리, IT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설계 및 멘토링 세부 프로그램으로 취업연계형 국가근로장학사업 연계, 인턴십, 가족회사 네트워크 구축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의 핵심 기능인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회계, 생산 운영, 경영정보 등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의 문제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로 분야별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기획 전문가, 경영 금융 자산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기업 재무 전문가, 생산 품질 전문가, 인사관리 전문가, 경영 정보 전문가, 비즈니스 창업 전문가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생산, 마케팅, 물류, 회계, 조직 이런 학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취업의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과 수업을 통해서 얻었던 자격증과 그리고 실무 능력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서는 학과 내 행사나 과제 발표를 통해서 동기 선후배들과 좀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으로는 수업 시간에 100% 집중을 해서 어떤 학점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 뭘 제일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정으로 임하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후배 여러분들도 꼭 진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취업을 꿈꾸는 미래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진리, 사랑, 봉사.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참된 봉사자 양성의 요람,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박만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영학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컬러 리더십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리더십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영어 의원은 리더인데 리더는 고어로 여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여행의 안내자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언행에 따라서 여행길은 순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수십 가지가 가능하고요. 리더는 타고난다는 학설과 만들어진다는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천적인 카리스마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형 리더십이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낮은 자세로 구성원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관련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동기부여와 의사소통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꼬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꼬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고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즉,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인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과 지지가 있어야겠습니다. 즉,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열정과 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칼라 리더십은요, 리더십 유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색상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7가지로 표현한 리더십 평가 모형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개발해서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훈련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진단표를 이용하는데, 진단표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방향 설정, 결단력, 추진력, 대인관계, 가치관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진단 문항은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5가지 수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 10점, 동의하면 8점, 보통이면 5점, 미흡하면 2점, 아주 미흡하면 0점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컬러 리더십 진단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컬러 리더십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직접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1번 진단 항목인 비전 부분에서 나의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성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교수님은 8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25개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컬러 리더십 분석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1번 비전 예시용 진단 항목을 8점으로 평가했다면, 자, 노란색 사이드 리더십 흰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파워, 남색 비전 부분에 8점, 8점, 8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진단 항목의 점수를 모두 기입하신 후에 리더십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의 평가 점수를 다 기입을 한 후에 분석표 총합을 구하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80점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컬러 리더십 분류표를 기준으로 컬러 리더십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위쪽 그림처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우리가 레이더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레이더 차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컬러 리더십 분석표에서 계산된 7가지 컬러 유형별 합산 점수를 자, 그래프에
별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별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평가 점수를 연결하면 자, 별표 연결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리더십이 본인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리더십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 차트에 7가지 컬러 유형별로 합산 점수를 표시하고 이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데요. 보여주는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색상이 본인의 컬러 리더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컬러 리더십의 유형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빨간 색상인 서번트 리더십은 표본적인 관계 지향적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따뜻한 마음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스포트라이트를 부하 직원과 공유하고 조직 내 많은 리더를 양성하고 스스로 섬기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파워 이미지를 철저히 배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 리더십은 차별화 전략으로 경영하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창의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모방은 절대 사절하고요. 매사에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다소 튄다는 비판을 듣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드 리더십은 섬세한 감각으로 치밀한 경영을 선호하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예방입니다. 사이드 리더는 경고를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직을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자, 불확실한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항상 구성원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 리더십입니다. 파워 리더십은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단어는 성실입니다. 성실과 끈기를 기반으로 늘 솔선수범하며 말보다 강력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들에게 중단이나 정지는 없고요. 그저 탱크처럼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리더십인데 냉정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냉철함을 상징하는 슈퍼 리더는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서 조직을 이끄는 박식한 지도자,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셀프 리더가 되도록 독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전 리더십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선도하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가장 적합한 단어는 비전입니다. 비전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명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상황 판단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남의 흉내는 절대 내지 않고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태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가장 적합한 단어는 용기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주어진 환경에 결코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새로운 변형의 기회로 뒤바꾸는 변혁적 리더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더십에 속하는 사람들은 눈속임에 불과한 거짓 변화는 단호히 거부하는 성향이 있고요. 근본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컬러 리더십 평가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의 컬러 리더십은 어떤 유형이고 본인의 성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6점으로 빨간색 서번트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팀과제에서도 결과보다 조직의 협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드 리더가 나왔는데요.
평소에 저의 리더십 또한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황색 브랜드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평소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남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창적인 것을 추구한 성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모르고 있던 리더십 유형을 컬러 리더십 진단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브랜드 리더십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리더십 유형별로 자, 그럼 어떻게 이 컬러 리더십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냐? 성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성공 전략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특징적인 첫 번째 서번트 리더십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비전을 수립하라라는 게 첫 번째 강화하기 위한 성공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 성공 전략이고요. 세 번째, 이 서번트 리더십에 속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게 세 번째 성공 전략이고요. 네 번째는 작은 일에 큰 일 말고 작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작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네 번째 성공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컬러 리더십 유형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보면 자,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공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는 평범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은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발견되는 잠재된 비범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나눌 수 없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당장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리더십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10여 분에 걸쳐서 본인의 컬러 리더십 유형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학과 체험 활동으로 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냐 하면 인사 조직 분야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어떤 리더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미래의 본인의 리더십을 더 키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얼마든지 조직이나 기업의 CEO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컬러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